자, 미래통합당부터 가보겠습니다.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 선대위 해산식을 가졌는데요. 참패 원인을 놓고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 나옵니다. 자, 한번 쭉 그 안에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자,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했지요. 그리고 나서 리더십 논란이 일어나니까 황교안 대표 삭발을 하고 단식 투쟁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천 논란 전인데 공천 과정 시끄러웠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처음엔 잘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개인 사천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뒤집기 공천 이런 얘기 나오면서 호떡 공천 논란도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황교안 대표 적절하지 않은 발언 논란도 나왔습니다. N번방, 호기심에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말이냐. 그다음에 또 막말 논란이 빚어졌는데 관악갑의 후보 세대 비하 발언해서 곧바로 제명을 했어요. 그런데 차명진 후보 세월호 관련 발언했는데 누가 봐도 더 심한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징계는 제명이 아니고 탈당 권유였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또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서 후보 됐지요. 자, 이런저런 과정 놓고 봤을 때 참 어려운 싸움 치를 만했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황교안 대표 좀 정치 센스가 부족한 것 같더라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당선된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통합당이 싫어서 심판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당선자 황교안 대표한테 좋은 말 할 리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순신 아니라 이순신 할아버지가 와도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이런 참패 원인 분석한 다음에 당을 추스러야 할 텐데요. 비대위 만들겠지요. 비대위는 또 어떤 식으로 꾸려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것도 좌파 독재가 오면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극히 일부 언론이지만은 사천 어떻고 하는 것은 나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발표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라.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들께 한번 미래통합당 사실 이긴 것은 잘해서 이긴 거고 진 것은 이유가 한 100가지가 넘죠. 뭐 때문에 졌을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차정 교수, 예. 패인 어떤 것이 가장 큰 치명타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판례를 썼는데 역시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 그 개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5시간 만에 한교안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상당히 아마 이 상당한 이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물러날 건 많은 사람이 짐작했지만 그날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인 시간 5시간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물러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못 했거든요. 자, 그 정도의 가감한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좀 더 일찍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 어떤 시점에 결단했으면 제일 좋았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권을 내려놓고 본인이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모든 자원들은 다 오십시오.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와서 같이 우리가 보수의 이 부활을 위해서 보수 혁신을 위해서
한번 뭉쳐봅시다고 했다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홍준표, 김태호 이런 분들이 수도권 험지라도 자체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이 책임하에 모든 걸 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한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토 세력들이 또 저항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결국은 본인의 그러니까 이게 총선 승리보다는 본인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그리고 또 본인에게 과도한 이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됨으로써 본인도 사실은 이 종로라는 그 진짜 험지로 이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때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 보수 진영의 그 중진들이 만약에 일종의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고 한다면 이분과는 좀 다른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역시 정치는 타이밍이다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이 꼽는 페이는 어떤 겁니까? 박형준 위원장이 통합을 추진하는 외부에서 위원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아이템은 잘 잡았죠. 뭉쳐야 산다. 예. 한국당은 새보수당과 합쳐서 무조건 뭉쳐야 된다. 그래서 통합을 가장 중요한 기치로 내걸었죠. 그래서 간판을 잘 걸었단 말입니다. 통합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메뉴판에는 통합이 아니고 당겨 올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분열을 일으켜서 많은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 당은 통합했는데 실제로는 가보니까 온통 분열이고 싸우고 또 난리 났네. 원래 하던 것대로 또 하네. 그러니까 간판은 백반집에 들어갔는데 실제 그 집 식당에 가서 메뉴판 보니까 스파게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밥을 줄 건지 스파게티를 줄 건지 백반을 줄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식당을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나와서 파란 식당에 가서 몰표를 준 겁니다. 한국당이 처음에 목표는 통합으로 잘 잡았지만 밥을 하는 과정에서 통합이라는 그 간판대로 가지 못하고 메뉴는 엉뚱한 것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요리를 다 만드니까 밥 먹으러 간 사람들이 질려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민주당이 줬는 겁니다. 정말 처음에 감 잘 잡고 왜 자꾸 곁길로 빠지는지 참 통합당이 안타깝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의 먹방 평론은 언제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유기찬 부위원장, 지금 당 많이 힘들지요?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도 못했다고 하던데. 예, 일단 뭐 의원들도 낙선한 분들도 또 낙선한 분들대로 당선된 분들은 또 당선된 분들대로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해단식도 상당히 조촐하고 침울한 분위기에서 있었던 걸로 들었고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예전에 통합이 되면 물론 선거 구도상 1대1 구도로 가니까 사실은 이제 구도상으로 보면 상당히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초래한 건 맞지만 통합될 때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지지를 합쳐도 원래 그 이상 나와야 되는 건데 두 개 합치는 한술적으로 보면은 그때 안 나왔거든요. 그때 약간 좀 미래통합당에서 그걸 알아챘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물리적인 어떤 플랫폼 이런 것보다는 담아낼 수 있는 생각들을 또는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졌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선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사실 다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 책임론에 치중된 문제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아마 4연패가 아니라 5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죠. 격전지에서는 그것이 아마 좌우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득표율을 떠나서 판세 분석을 해본다면 어쨌든 190석 대 110석의 진보와 자유 보수 진영의 이 의석수 분포를 기준으로 문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선거 전략상의 문제만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고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 좀 중론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패인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해야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현근택 대변인은 상대 당이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 패인을 분석한다면 어느 쪽에서
찾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라고 썼고요. 예. 황교안 대표, 전 대표죠. 전 대표의 문제점 이미 다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저희 네 가지 정도 꼽아보면 일단 정치나 선거 경험이 너무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를 88년부터 나왔으니까요. 선거 한 번 진 적도 없고 기획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탁월한데 어쨌든 총사령관이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고 막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선거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아마 이 박근혜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황세모로 대표되는데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약간 애매했고요. 자세가. 그러니까 탄핵강을 건너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건넌 건지 안 건넌 건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그냥 통합만 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제 물리적 결합은 했는데 화학적 결합은 안 된 셈이었어요. 다음에는 아마 저는 이것도 반드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념적으로 너무 보수 우파에 경도돼 있다. 이분이 공안 검사를 하고 처음에는 저도 막 광화문 나가는 게 원외 인사니까 주목받으려 나갔다 했는데 아마 가서 말을 하는 거 보면 실제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랑 같이 집회도 하고 환호하고 그런 데서 본인이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이념적으로도 너무 우경화돼 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차재원 교수 말씀처럼 결단력이 너무 없는 거죠. 출마할 때도 그렇고 막말 정리할 때도 그렇고 사퇴하는 것처럼 결단을 빨리빨리 했으면 사실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어쨌든 사퇴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모든 리스크는 결국은 황교안 리스크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분 패널께 패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제 당명은 바꾸기는 했지만 지금 연속해서 4번 선거 패배입니다. 20대 총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대선 다 지금 패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졌다면 그 안에 졌을 때 내놓은 대책이 말하자면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약을 받아왔는데 그 약이 안 맞았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과 혁신이라는 기체 아래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통합은 어찌됐든 화학적 결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형식은 취해서 근 1대1 구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1대1 구도가 과연 우리한테 유리했는지 여부는 이제 차치하고. 근데 그 혁신과 관련돼서 어떤 사람의 바꿈, 사람 교체만이 혁신이다라고 거기까지만 갔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이 미래통합당이 국민들께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 좀 덜 아직까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예.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수와 진보라는 이 대결 구도에 너무 갇혀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이럴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편견들을 국민이 갖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다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고쳐가야 될 부분이고 이런 해결책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논의는 중요한데 누가 책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선거 전략상의 문제고 물론 있으면 안 되는 실수지만 그런 것들은 논의해서 고쳐나가되 가장 근본적인 논의는 그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적 단위 선거에서 4번 연속 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재원 교수. 예, 어제 그 선거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보수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이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정확한 제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취지는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득은 있다. 그 소득이 뭐냐? 소위 말해서 강성 우파로부터의 이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은 마련됐다는 겁니다. 이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 우파로 대표되는 이 강한 이 우파의 목소리가 사실 당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했는데 사실 이번 과정에서도 그 차명진 의원의 막말에서 그러니까 그 윤리가 왜 탈당 근거를 했습니까? 당 홈페이지를 완전히 도배하다시피 한 강성 우파들의 목소리가 이게 전체의 목소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이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쭉 봤던 장면이 뭡니까? 주말마다 이 강화문에 집회한다는 겁니다. 집회하는 모습이 강성 야당의 투쟁하는 야당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익히 하는 보수 정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과거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절에 진보 정파들이 익히 했던 그런 모습들을 그냥 따라하는 것이 과연 보수 정당으로서 몸에 맞는 옷이었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 우파를 대표하는 이 정파들이 완전히 지금 몰락하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 자체도 이제는 완전히 소멸이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지금 보수 우파가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토대는 만들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네. 본다고 한다면 이 망해의 소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번 미래통합당 참패 지금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막판에 부동층 표심에 이 막말 논란 영향 미쳤다는 거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발언은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 또 혼란이 겹치면서 상당히 30, 40대 표심까지 흔들었을 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진 후보 아직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대죄인이냐, 왜 나 때문에 졌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는 역사의 대죄인 될 것 같아서 한마디 남겨야겠다. 자기들 책임 면하기 위해서 패배 5년을 내 탓으로 돌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최경철 의원. 예. 관련된 녹취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하는 날 직전에 터졌던 네. 그 어떤 막말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컸습니다. 실제로. 다른 선거들 같은 경우는 정책을 놓고 강한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 가지고 네. 내가 이 정책을 보고 뽑아야겠어 이런 게 컸다면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슈를 덮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표를 어디로 찍을지 결정을 못한 유권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 유권자들에게는 정말 그 아주 작은 어떤 이 당을 찍어야 될 이유, 찍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필요했던 사람들인데 네.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준 게 막말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차명진 후보는 이런 글도 썼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 그때 내가 만약에 지도부였다면 그 진실부터 밝히자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 패장은 참 말이 많습니다. 예전에 패장이 말이 없었는데 요즘 패장들은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명진 후보는 지금 선거에서 패배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 대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차 후보의 생각은 바로 이거죠. 이거 맞는데 왜 자꾸 나보고 옳은 소리 했는데 왜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냐. 나 때문에 왜 선거를 망쳤다고 그러냐. 나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차 후보는 직접 자신이 목격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사를 갖고 계속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목격한 부분도 아니면서 마치 확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모든 전모를 알고 있는 듯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차 후보는 계속 자신의 주장을 남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그럽니다. 남들에게 무조건 들어라. 이것은 말이 맞다. 설득을 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 씌우려는 노력밖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저분의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의 주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분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저분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말을 할 때마다 저분이 몸담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말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의 말은 정말 공연불이 되고 정말 통합당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 유권자들은 외면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당을 망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망친다는 것을 망각하는 통합당의 일부 후보들 때문에 정말 이번 통합당이 너무 큰 시련을 겪고 너무 큰 점수를 잃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이번에 특히 수도권 후보들은 차명진 후보 좀 원망 많이 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제 박빙 지역은 물론 이제 그것이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그런 피부로 느꼈다는 분들도 좀 있고 차명진 후보의 저러한 그 문제 제기는 저것이 선거운동이냐라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선거운동을 하신 거냐 이거죠. 선거운동이라는 게 지금 재판하실 건 아니잖아요.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그걸 토대로 위임받아서 국회 가서 의정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저분이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저걸 들었을 때 유권자가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신 건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정 교수는요? 예, 저는 뭐 지금 이 언론들 보니까 뒤끝 장렬이다. 예. 아마 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그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결국 전직, 그러니까 이 직업을 바꾸기 위한 일종의 사전 마케팅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치를 접는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는 이분이 그럼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사실 뭐 것인가. 할까요? 이거 소위 말해서 보수 너튜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인의 이 막말 파동이 일어나고 당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홈페이지는 자신을 지지하는 걸로 도배가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뭡니까? 후원 계좌가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상당한 후원금이 모였다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결국 앞으로 보수 너튜브를 할 때 이 뭡니까? 자신의 이 앞으로 그 구독자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지금 자락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노골적으로 미리 상당한 지금 멍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